그래서 제가 아까 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 탐구 영역 환산할 때 분명히 여기 있죠. 100분위 어떻게 해요? 상위 한 과목 성적이 뭐 곱하기 상위 두 과목 합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100분위 계산하실 때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 두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있으니까 그대로 도해주지 말고 환산을 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점수 사례 몇 가지. 이거 제가 한 9분 정도만 말씀드려요. 8분 정도만. 잘 들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6월 모의 수능은 수시 지원을 위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6월 모의 결과로 정시를 예측했을 때 이 친구가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까지를 가볼 수 있겠다. 이 말은 진짜 엄마들이 정시의 반영 비율까지도 지금 스터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원 가이드라인에 반영 비율을 다 넣어드린 거예요. 자, 봅니다. 작년 수능을 가정하고 얘가 국어를 못 봤어요. 88점 맞았는데 100분이 80이니까 100분위가 더 빨리 떨어진 거죠. 수학이 2개, 영어는 92점. 탐구 하나 잘 봤는데 하나 못 봤어요. 그럼 얘는 지금 수학, 영어는 잘 봤고 국어하고 탐구를 못 본 거죠? 맞나요? 그래서 점수 계산을 해봤더니 점수 계산합니다. 100분위대로 점수 계산을 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네, 탐구 두 과목을 기준으로 359가 나와요. 359. 그럼 어머니들 자료에 지원 가이드라인에서 359면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집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4개를 다 합산하니까 359예요. 명함을 내날만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다시 고민했죠. 이 아이를 숭실대학교에 경영경제 글로벌 통상 금융 벤처 중소는 국어를 적게 탐구를 적게 하는데 대신 수학 영어가 70이에요. 그럼 얘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점수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얘는 보세요. 100분위 단순에서는 359인데 이 비율을 적용하니까 9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시에 이거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 아이가 올해 고3이다. 너 이 정도 성적 국어 안 나왔느냐? 괜찮다. 정시에 너는 숭실대 상경계열 취업 잘 된 데 갈 수 있으므로 그 이하의 대학의 수시는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말해야 된다 이거. 자, 사례 한번 더 봐요. 특정 영역 가톨릭대입니다. 국어 영어에 가로가 쳐져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못하면 버려라. 덕성여대입니다. 국어 탐구에 가로 쳐져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버려라. 수학 탐구에 가로 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버려라.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수학 탐구에 가로 쳐져 있는데 하나 망했으면 버려라. 4개를 다 잘해야 되는 대학도 있지만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이 이번 6월 모의 때 엄마가 애가 성적이 진짜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4개 중에 3개 잘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료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하여자 대학교도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세계학과 간호식영 보건관리는 국어, 영어 중에 하나를 버립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들까요? 보세요. 작년 수능에 국어가 4등급 써먹을 데가 없어요. 수학, 영어, 탐구 다 좋습니다.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그럼 이 아이 단순 점수 계산하면 360점밖에 안 나오거든요. 써먹을 데 없어요. 근데 수학, 영어, 탐구만 하면 몇 점 나왔어요? 288이 나옵니다. 그럼 6월 달에 이 친구 정시 가능성을 예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넌 나중에 말이야 홍익대학교의 수능 반영비를 보니까 인문계는 25, 25, 25 다 4개, 탐구, 자연계 얘는 인문계인데요. 자연계는 이제 3개만 반영합니다. 근데 여기 자율전공 가면 택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홍익대학교 지원 가는 점수로 보니까 자율전공 가다군이 이 정도 점수면 갔었다는 거죠. 284에서 291.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올해 이와 같은 성적을 맞은 학생이다 그러면 야 너는 4개 영역 100분위로 360밖에 안 나왔다. 갈 대학이 없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 국민대를, 숭실대를, 그 밑에 대학을 뭐 단국대를, 가천대를 쓰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실제 정시의 자율전공은 100분위 290까지인데 네가 한 288이니까 좀만 노력하면 홍익대 자율전공 갈 수 있다. 따라서 더 열심히 노력하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자, 이해를 못하신 분은 한 분을 위해서 더 3개 영역 중에서요. 얘가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지금 국어 A형, 수학 A형인데 어머니 문이과는 탐구를 보면 돼요. 앞에서부터 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독서 습관이 왼쪽부터 보니까 그러는데 자, 탐구입니다. 이과예요. 근데 얘는 A형으로 돌아간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학 A로 돌아가는 애들이 실제 수능 가면 6월보다 4만 명, 7만 명 이상 늘어난다. 국어만 못 봤어요.
온점수 77인데 백분위가 62예요. 4등급. 버렸죠. 그럼 얘는 어떻게 가야 되냐? 수학, 영어, 탐구 가지고 대학을 생각할 때 점수 계산을 해봤더니 4개 영역 349? 아유, 써먹을 데 없어요. 근데 3개 영역은 287이에요.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대학이 어딥니까? 이하여자 대학교 건강과학대학은 국어, 영어 중에 하나 버리니까 뭘 버리면 돼요? 국어를. 그리고 얘가 지금 지원 가능 점수가 282점부터 시작하는데 얘가 288점이니까 너는 정시에 이하여자 대학을 갈 수 있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라. 그리고 수시를 생각하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가 왔는데 수시 전문 상담 컨설턴트래. 정시를 몰라. 엄청난 정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시를 미리 알고 수시의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 수학 B형을 지정하는 주요 대학, 그 다음에 A, B형을 해도 되는 대학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B형을 지정하는 대학들은 실제로 16만 대 1, 전체 수험생은 60만인데 수학 B를 하는 애들끼리만 경쟁. 근데 A, B형을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적이 여대를 갈 만한 성적이냐, 아니면 뭐 상명대도 수학교육과를 뺀 나머지는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자료집에서 보시고 A, B형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연계에서 과학을 하고 B형을 하는 아이들의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봤거든요. 자연계 어머니 손 들어주세요. 높이 들어야 높은 대학 갑니다. 네. 보니까 계속 들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자, 12학년도부터 전체 수능 응시원 64만이었고 과학이 23만 7천인데 수비가 15만이죠. 비율은 23%. 13학년도 23%. 지난해 수능에서는 26%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전체 수험생 60만, 과학 탐구 24만, 근데 수학 B를 하는 애들은 15, 16만. 됐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도 못하는데 나머지도 못한다? 그러면 지혜롭게 A형 전환. A형 전환할 때 확률 통계 잘하는지 못하는지 반드시 체크. 이거예요. 이게 전략 중에 하나라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선택과 집중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들이 탐구 영역을 뭘 해야 되느냐 지금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오해가 응시론이 많으면 유리하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응시론 많은 과목이 쉽게 나오면 고득점 못했을 때 실패합니다. 사과탐에서 참고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료집에 있어요. 저는 사과탐 선택의 주요 요소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합니다. 재미있는 과목이 아니고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 됐어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9월까지, 지금부터 수능까지 2단계로 시간을 나누세요. 그래서 이번에 탐구가 안 나온 학생은 두 과목을 동시에 9월까지 짧은 시간에 할 여력이 없다? 그러면 한 과목만 먼저 하고요. 두 번째 과목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하는데 수능까지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럼 9월 달에 하나가 1등급, 하나가 4등급 나와도 4등급 나온 과목 때문에 우울해할 필요가 없죠. 그 4등급짜리 과목은 수능까지 목표를 둔 거니까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리고 선택과 집중해서 또 한 가지 고민이 투 과목을 지정하는 대학. 네. 치예과, 단국대, 의대치대, 뭐 동아대, 부경대 쭉 나옵니다. 대부분 투를 지정한 대학이 많지 않아요. 근데 서울대학교가 유일하게 과탐에 투 과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반대로 나는 서울대를 안 갈 거다? 투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의 국어 선택 고민합니다. 어머니 제2의 국어는 누가 하는 거죠?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문과입니다. 이과 안 합니다. 과거에 고려대학교가 제2의 국어 잘 보면 과학 하나 망했을 때 대체를 해줬는데 지금 안 합니다. 제2의 국어는 문과만 합니다. 근데 제2의 국어에서 문과 애들이 왜 고민하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수능 고사장의 분위기가 달라요. 제2의 국어까지 응시했다라는 건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쉬는 시간에 전 시간에 풀었던 거 답을 지네들끼리 맞출까요? 아니면 다음 시험 준비할까요? 그렇죠. 5교시까지 보니까 집중력을 5교시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점심 먹고 영어, 그 다음에 영어 끝난 다음에 탐구까지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제2의 국어 고사장이 아닌 데는 영어 끝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탐구 못 본 애들 되게 많거든요. 어머님 수능 고사장 분위기 이걸 노리는 애도 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영어를 진짜 못하는 애가 제2의 국어 그냥 응시만 한 거예요. 엎드려 잤습니다. 근데 왜 제2의 국어 응시했냐?
또 감사하게도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수능 보는 날. 근데 영어 듣기 평가하는데 애들이 급하니까 답이 2번이면 2번에 전부 고개를 숙여요. 선지 5번이 답이면 5번에 고개를 숙여요. 듣기 다 맞았죠. 이런 전략을 노리고 제2외국어 고사장 가는 애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모르는 사람 나갈 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인문계 지원자는 제2외국어 필수입니다. 2등급까지 만점입니다. 어머니 중요한 건 얘기합니다. 지금 타협하고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까지 한국사를 해왔어요. 서울대를 희망하고 있어요. 근데 6월 못 봤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한국사 하지 마. 이 말은 서울대 갈 수 없어.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국사 계속해. 대신 두 번째 사탐과 세 번째 제2외국어를 준비해야 돼. 그럼 제2외국어 어떤 과목 하는 게 맞느냐? 주요 대학 20개 대학은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도 해주거든요. 그럼 제2외국어는 이거고요. 제가 추천하는 건 그냥 사적인 추천은 나도 안 했고 남들도 안 했고요. 나도 잘 모르고 남들도 잘 모르는 과목. 아니 나오잖아요. 어머니. 제2외국어 나도 안 했고 남들도 안 하고 뭐예요? 베트남 38%, 아랍어 16.6%. 맞죠? 아니 다른 특목고 학생들이 하는 언어들은 2등급 커트라인이 40점이 넘어가요. 근데 지난해 서울대가 2등급까지 만점을 처리해 주겠다 올해 말을 했는데 2등급 베트남어, 아랍어는 21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2외국어를 고민하고 있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고려하시면 되겠죠. 어머니, 영어 듣기 평가 때문에 고사장의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제2외국어 응시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준비 안 하고 응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수능 고사장에서 5교시까지의 집중력, 그러면 4교시까지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4교시까지 보는 애들은 4교시까지 집중력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이 정신노동을 고도의 정신노동을 하면 당이 떨어집니다. 혈류의 당이. 그럼 집중력이 약해져요. 그 집중력 강화시키는 음식이 좋은 게 있는데 하나보다? 그럼 초콜릿 회사에서 얘기한 거고요. 제일 좋은 건 설탕입니다. 근데 설탕을 고체한 게 뭐죠? 고체한 게 사탕. 지금부터라도 어머니 저녁 7시 이후에 애가 저녁 먹고 졸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혈류의 당이 떨어지잖아요. 사탕을 물리세요. 치아가 좀 상하는 거 괜찮습니다. 임플란트 좋아요. 괜찮아요. 네. 자, 제2외국어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제 강의를 마무리하는 이제 단계로 가는데 이게 또 안 넘어가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제2외국어 영역을 탐구 하나로 대체해주는 대학들 정시 모집의 주요 대학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도 올해는 제2외국어를 탐구 하나로 대체해주는 문과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러면 전형요소 우선순위 지금까지 강의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4가지 전형요소 있었죠. 수능, 내신, 대학별고사, 비교과 있었습니까? 예, 뭐부터 해야 돼요? 수능. 최장력 기준 수시를 위해서 정시에서는 절대적. 근데 그냥 하지 말고 표준 점수냐 100분이냐 내가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두 번째 교과.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남아있죠. 재학생 입장에서는. 맞습니까?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요. 그리고 이 교과는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 우리 박건우 선생님 공교육 스타입니다. 이대부고 선생님인데 좀 이따 나오셔가지고 수시 실증적 사례를 말씀하실 때 도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는 논술면접 적성실기인데 선택적으로 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비교과. 비교과는 밖에 나가서 하는 걸 이번에 공인어학 성적 표기하면 불합격 처리하겠다, 0점 처리하겠다는 대학이 있어요. 맞죠? 학교에서 하는 비교과 활동인데 이거 역시 교과 또는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여쭤봅니다. 그러면 목표가 정시예요. 목표가 수시의 논술 전형입니다. 그럼 비교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자, 마지막으로 엄마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시기에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졸업자들이 6월 평가 끝난 다음에 140일. 근데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임계 질량의 법칙이란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에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설명하면 이거죠. 얼음이 물로 변하는 시기는 섭씨 0도고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시기는 섭씨 몇 도다? 100도다. 그러니까 물이 끓으려면 몇 도의 온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100도. 근데 애가 아직 성적이 안 나왔어요? 모자라요? 그럼 지금 100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우리 아이의 성적이
본인의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건 임계점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제가 제안할게요. 아까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임계점은, 물이 끓는 점은 9월입니까? 수능입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 명심하신다면 반드시 수능 때 100도 이상으로 끓을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 학과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기성 선생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하기성 선생님께서 6월 모의평가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6월 모의평가, 작은 수능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말 그대로 평가일 뿐이지 본 수능은 아니니까요. 점수보다는 진단에 큰 의미를 두고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나의 위치를 냉철하게 파악하고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이대부고 교사이자 입시계의 거의 대부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들으시는 겁니다. 수박 먹고 대학 간다, 수시 딱 아는 만큼만 성공한다 저자이신 박건우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큰 박수로 박건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대 부속고등학교에서 입시 전략 실장으로 있습니다. 박건우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그리고 아마 매년 이렇게 교통방송에서 좋은 설명의 기회를 주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큰 설명회 중에 가장 처음이라서 어머님들 관심도가 높고, 그리고 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강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수준 높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 6월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렇게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7번에 학생부 전형에서 소개서 추천서의 외부 수상실적 기재 시 0점이 처리가 된다. 그래서 소개서 추천서의 공인어학 성적,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교육원, 교육이수 여부 등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외부 수상실적을 기재할 경우 서류가 0점 처리되는 거죠. 소개서가 0점이 아니라. 지금 소개서 0점이 아니라 서류 0점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가 서류평가인데 1단계 서류평가 자체가 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불합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거를 문구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뒤집어 해석을 해볼게요. 어머님들 여기서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그랬죠. 수학과학 올림피아드가 아닌 거는 괜찮나요, 그럼? 그쵸? 이제 그런 거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나중에 저기 보시면요, 저런 문구가 있어요. 밑에 무슨 문구가 있냐면은 저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교육 유발 요소에 그게 걸릴 수 있겠죠. 사교육 유발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서류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뭔데 그러면은 0점 처리가 되지 않는 건 맞지만은 서류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저거와 관련되지 않은, 하지만은 어떤 내용을 썼다고 하면은 그 내용은 한 3줄 썼으면 3줄은 없는 거로 한다는 거죠, 그냥.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다른 걸 썼는 게 나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오해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안 쓰는 게 나은 거 이해되시죠? 그것만 처음하고 좀 달라진 거니까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그냥 계속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가장 최신 자료를 정리한다고 했는데 한 120개 대학을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부모님들이 가고 싶은 대학서부터 가야 될 대학까지 빠진 대학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대학은 다 여기에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나중에 강의 듣고 나시면 자료집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원래 원서접수가 18일이 마감인데 18일 날 다 몰려있죠. 그리고 여기가 11일이 목요일인데 일월 황가가 추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원서접수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애들이 추석 연휴 때까지는 원서류 접수 아직 시작은 했지만은 이게 마감 날짜잖아요. 거의 마감은 이렇게 18일 날 몰려 있는데, 참고로 8월 19일 날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요거는 마감은 아닌데, 원서류 접수 마감이 아니라 서울시립대는요, 요 학교장 추천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학교장 추천이 전형 이름이 아니라 논술 전형 있는 거 아시죠? 서울시립대가. 서울시립대는 논술 전형이 모든 학생이 다 원서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재적수의 2%밖에 원서를 못 써요. 그럼 보통 3학년이 400명이잖아요. 400명의 2%면은 8명이죠. 그럼 8명을 학교에서 고등학교 서울시립대에 명단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명단을 저때 보내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8월 19일이면은 개학하자마자 거의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 애가 서울시립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 미리 얘기를 해놔야 되겠죠. 8명 중에 우리 애가 들어갈 수 있는지 선정이 돼야지 고등학교에서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스트가 가장 먼저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이런 거 다 아시죠? 이제 6월달이니까 다 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특별법에 설립된 대학 각종 학교는 수시도 6번 지원횟수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 수시 합격 시 정시도 지원이 가능하죠? 여기 있는 대학들 이렇게 정시 지원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여기 광주과학기술원 여기 이게 지스트 체크하시겠어요? 여기 지스트 체크하시고, 그 다음 여기 카이스트 체크하시고요. 요 두 개요. 어머님들 요 두 개 대학은 정시도 모집하는 거 아시죠? 우리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있잖아요. 5개 대학. 그 중에서 요 3개 대학은 지원 횟수에 안 들어가고, 지스트, 디지스트, 카이스트는 지원 횟수에 안 들어가는데, 포스텍하고 유니스트는 지원 횟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 횟수에 안 들어가는 요 세 대학 중에서 지스트하고 카이스트는 정시에서 수능 성적 학생을 뽑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지스트는요, 정시에서 뽑기는 하는데, 다 뽑긴 뽑는데 디지스트는 사정관제로 뽑습니다. 정시에서. 그러면 수능 성적이 좋은 애들은 만약에 정시로 가고 싶을 기회가 있는 대학은 여기 지스트하고 카이스트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과학 탐구를 서로 다른 2과목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카이스트는 서울대랑 똑같아요. 2과목을 반드시 1과목을 응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수시에서 서울대 지원했던 애들만, 아니면 정시로 서울대를 목표로 했던 애들만 저기를 같이 쓰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카이스트를 목표로 한다면 과학 2과목 하나를 응시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제가 이제 큰 틀 잠깐 이제 언급을 한 거고, 이제 전형 요소별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입시에서는 학생부가 있고, 조금 학위 선생님께서 강의하실 때 수능, 그 다음 대학별고사, 그 다음 교과, 비교과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교과와 비교과가 합쳐지면 학생부인 거 아시죠? 뒤집어 얘기해서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것은 항상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어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학생부는 1번 인적, 2번 학적, 3번 출결, 4번 수상실적, 5번 자격증 및 인증, 6번 진로지도, 8번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 요게 내신 성적이죠. 9번 독서활동, 10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개 중에 8번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 우리는 그걸 내신 성적이라 그러고, 교과 성적이잖아요. 나머지 9개는 비교과라 그러잖아요. 그럼 항상 머릿속에서 자녀의 성적표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실 게 학생부하고 수능 성적인 거 아시죠? 학생부는 지금 벌써 2학년까지 내신 성적은 결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중간고사 3학년 거 받고 기말 합쳐지면은 성적이 나오겠죠, 이제 교과 성적은. 그리고 비교과도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능 성적은 평가한 거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요 두 기둥을 잡고 판단하실 때 학생부는 또 뭐와 뭐로 나누라고?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어머님들 비교과라고 얘기할 때는요, 입학 사정관 전에 우리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과 비교과를 다 보는 거 아시죠? 일단은 교과 비교과로 분류를 했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외한 논술형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적성이라든지 면접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좀 요 비교과라는 것은 제가 지금 그런 부분에다가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어머님들 이제 여기 보시면은 대학별로 제가
작년에 비해서 교과, 비교과가 어떻게 반영 방법이 달라졌나를 얘기할 때 어머니 이런 것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빼고 얘기가 되는 거 아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빠지고 거의 그러면 논술전형이나 교과전형이나 면접전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는 보통 학생부 100%라고 한다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학생부 100%는 가로 열고 교과 90%에 비교과 10%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도대체 교과 90%는 뭐를 보고 교과 성적을, 비교과는 뭐를 보냐,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전형, 그러면은 수시 모집에서는 뭐죠? 논술 전형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들어가는 교과형, 면접형, 적성형이죠. 그리고 정시 모집의 수능형이죠. 이런 것들에서 비교과는 거의 다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의 출결 봉사활동만 보면서 출결은 사고 결석으로 3년 동안 이틀 이내까지는 3일 이내까지는 만점을 줍니다. 어머니들 결석이 무단 결석, 사고 결석, 기타 결석이 있는 거 아시죠? 대학 입시에서는 질병에 의한 결석은 질병 결석, 무단 결석, 기타 결석이 있는데 질병에 의한 결석은 없는 거로 쳐줍니다. 아파서 50일을 결석해도 대학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결석은 뭐만 잡는다고요? 무단 결석만. 가출이죠. 무단 결석 3일까지 만점이라는 말은 학년별로 한 번씩 바깥에 나갔다 와라 이거죠. 그래도 대학에서 3일까지 만점이라는 말은 만점 주겠다는 거잖아요. 항상 비교과 부분은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봉사활동도 3년 동안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인 대학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20시간은 교내 교회 통틀어서 3년 동안, 그러면 거의 만점이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시 모집의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가 교과 50에 비교과 50이다. 그럼 비교과 50은 더 좋은 거죠, 우리한테. 만점일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실까봐 제가 뒷부분에 정리를 해놨는데, 보세요. 여기 이제 바뀐 내용만 보세요. 여기 중에서 여기 고려대 보세요. 근데 고려대가 논술에서 비교과가 학생부 45에 비교과 5%면 작년에 학생부가 논술형은 50%가 들어갈 때 이렇게 채워졌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학생부 55%니까 교과 45에 비교과 10%면은 비교과가 5%에 10%로 조금 더 늘어났죠? 외관상은 학생부가 그럼 50에서 55로 5%가 늘어났지만은 비교과가 5% 늘어난 거니까 우리한테는 큰 지장이 없다는 거 이해되시죠? 큰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내려가시면은, 여기 서강대 보세요. 서강대 넘어가고 성공에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성균관대 보세요. 어머님들, 비교과 50% 반영이라는 말은 첫 번째 줄에 작년에 학생부는 교과만 다 봤죠? 교과 100%. 그런데 올해는 봤더니 교과 50에 비교과 50이라고 적어놨죠. 그럼 어머님들 모르시면은 비교과 무섭잖아요, 저게. 그냥 눈치로 저건 다 만점일 거다 생각하시면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럼 교과 성적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작년보다. 근데 교과를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에 속한 전과목을 다 봤는데 올해는 어떻게 적혀 있어요? 3학년 1학기까지 전 과목 중 상위 10과목이죠. 그럼 어머니 저게 무슨 뜻이에요? 국영수사, 국영수과란 이름이 없죠, 올해는. 전 과목이라 그랬죠. 기술적 과정, 정보사회와 컴퓨터, 도덕 다 들어가죠. 그러면서 몇 과목만 들어간다고 이제는? 10과목인데 학년별, 학기별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1학년 때 내신이 좋으면 1학년 때만 가지고 10과목 다 가져가도 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 내신이 철저하게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과도 절반이나 늘어났죠, 지금. 그러면은 올해 입시의 경향은요, 성균관대처럼 논술형에서 학생부, 논술형은 대학에선 철저하게 논술로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외관상 학생부가 반영 비율이 늘어났건 줄어났건 간에 실제로 뜯어보게 되면은 학생부 비중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는 부담이 없는 거 이해하셨죠? 교과도 원서 쓸 때는 큰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서 연세대 보세요. 연세대는 보시면은 논술 전형만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교과가 10% 감소되었다. 교과 30에 비교과 20이면 작년 학생부가 50% 이렇게 채워졌는데 올해는 교과 20에 비교과 10이니까 여기가 지금 교과 비교과 다 10%가 감소가 된 거죠. 근데 비교과를 보세요. 작년에는 이 비교과 20%는 뭐를 보냐? 비공개였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출결 5%, 봉사 5%로 비교과 10%가 채워지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결은 사후교섭 3일, 봉사는 20시간 만점이니까 비교과는 다만점인 거 이해되시죠? 패턴이 다 저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작년 같은 경우에 요게 거의 요걸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교과 성적을 볼 때는요, 반영 과목 A, B에서 A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 과학이니까 5교과를 인문계, 자연계 다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이런 거는 작년에 반영 과목 A에 해당하는 게 그대로 왔죠, 지금. 그리고 B는 올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보세요. 교과 성적에 산출 지표가 있는 거 아시죠? 석차 등급만 아시는데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있는 거 아시죠? 작년까지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봤는데 논술 전형에서 올해는 뭐를 봤습니까?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들, 표준 점수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표준 점수가 나올 때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올해같이 등급으로 바뀌면은 그 고등학교, 학력이 높은 고등학교 유형이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등급이 나중에 등급 산출 지표를 보시면 연대가 처음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0.2점씩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등급을 공개해서 산출 지표를 보니까 거의 4등급까지는 거의 왔었을 때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학력이 높은 고등학교에서도 4등급이 내신 40%가 그럼 반에서 35명 중에 15등이 연대 간다. 괜찮지 않습니까? 내신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연대 말씀드렸습니다. 이화여대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중앙대 보세요. 여기 중앙대 이렇게 좀 바뀐 거 주요 대학 논술 전형 보세요. 어머니들 중앙대도 두 번째 줄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에 속한 전과목, 과학교과에 속한 전과목인데 보세요. 교과 중 상위 10과목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교과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4교과 중에서 상위 10과목이니까 한 교과당 2~3과목씩만 가져가는 건데 별이에요, 중이에요? 교과 중이에요, 교과 별이에요? 그러면은 국어에서 10개 다 가져가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별과 중은 다른 거잖아요. 반영, 교과, 별 10과목, 그럼 국어 10, 영어 10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에서 통틀어서 10이니까 등급이 잘 나온 거 한 교과에서 다 가져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내신이 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주요 대학이 거의 그런 패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한양대 보세요. 자, 한양대는 작년에 4교과에 속한 전과목을 봤는데 글씨가 뭐로 적혀있어요? 지금 학생부? 저거 어디서 나오는 문구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오는 문구 아닙니까? 그러면은 입학사정관제처럼 논술용도 학생부 50엔 논술 50으로 뽑을 때 학생부는 종합평가한다는 말은 저것도 비슷한 다른 대학처럼 연대, 제가 성균관대, 중앙대 보여드렸죠? 그런 대학들처럼 그냥 점수, 학생부 반영 비율에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느낌을 가지셔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여기는요, 나중에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가톨릭대 헷갈리니까 가천대 첫 번째 대학만 볼게요. 당연히 수시 모집인데 어머님들 요 반영 내용은요, 학생부는 뭐와 뭐로 나눠진다고요? 교과와 비교과. 근데 가천대는 학생부가 뭐로만 다 채워지죠? 교과 100%니까 학생부는 교과만 다 성적을 보고 비교과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교과 성적은 뭐를 보냐? 이렇게 적어놨죠, 지금. 그리고 산출 지표는 등급을 보고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2학년, 3학년 구별 없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감신대는 좀 그렇죠. 가톨릭대 볼게요. 교과 90%에 출결 5%, 봉사활동 5%면은 출결, 봉사 저거 합치면 비교과가 10% 들어간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비교과가 뭐를 보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죠. 여기 당구장 표시본 출결 25점은 2일까지, 봉사 25점은 20시간까지 만점이다. 그러면은 요 표에 학생부 반영 방법, 교과서부터 비교까지 다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거의 100개 넘는 대학을 다 정리했거든요. 나중에 관심 갖는 대학 학생부 이것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 챕터 넘어가고요. 반영 방법 이렇게 해서 보시면 다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목을 비교과로 잡았죠? 그러면 수시 모집에서 제가 또 얘기하죠. 논술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이잖아요. 그럼 대표 전형이 논술형 아니겠습니까? 종합 전형을 제외한 논술형이잖아요. 논술형이나 교과형, 면접형, 적성형 같은 전형에서 도대체
비교과가 얼만큼 들어가냐 보세요. 이게 교과, 비교과 나눈 거 이해되시죠? 이제 학생부는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과 100이면 반영 비율은 당연히 퍼센트니까 교과 100%가 69개 대학이면 거의 대부분이죠. 비교과는 다 안 들어가죠 지금. 그리고 보세요, 여기 교과 90에 비교과 10%가 12개 대학이 있죠 여기. 그러면은 이 비교과는 뭐를 보냐, 출결만 10개 대학이 여기 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숫자가 잘못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둘. 여기 12도 고쳐야겠죠 요거. 제가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여기 12이죠. 여기 12이 대학에 맞으니까. 그럼 어머님들 여기 있는 대학들은 출결 10%는 거의 4일에서 3일까지는 거의 만점이겠죠. 그리고 여기 요 비교과의 제목을 보세요. 출결 봉사. 여기에 글씨가 숫자가 다 쓰여져 있죠. 그럼 아까 그 패턴이겠죠. 여기 있는 대학들은 비교과를 본다 하더라도 출결은 사고결석 3일까지 만점, 봉사활동 20시간까지 만점이니까 우리 애가 비교과가 없다 하더라도 종합전이 아닌 전형 원서 쓸 때는 큰 지장이 없다는 거 이해되시죠? 거의 대부분 아예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에만 글씨가 대부분 몰려있잖아요 지금. 출결 봉사 칸에만. 그리고 여기가 좀 이상한데요, 아까 여기 공주교대나 진주교대, 진주교대는 교과 성적 변화 가중치 1학년 3등급, 2학년 2등급, 1학년 1등급은 비교과 평가할 때 그거를 좀 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부 대학 말고는 거의 다 출결 봉사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 만점이고 안 들어가는 대학의 대부분이 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 다 했습니다. 뭐 나머지 여기 종합평가 여기 보시겠어요? 고대 학교장 추천도 종합평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전형들은 교과가 들어가긴 하지만 교과가 아예 안 들어가고 비교과를 본다는 말은 여기가 종합평가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은요 1단계가 서류 100%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서류 100%가 자세히 보면 교과 80에 비교과 20이 아니라 학생부의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2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학교장 추천은요, 제가 이제 대학편을 건드리지 못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2명 원서 쓰는 거 아시죠? 예, 계열별 2명이 원서를 쓰는데요, 고대에서 계속 매년 강조하기를 일단은 교과 80이 내신 좋은 애들이 다 추천을 받겠죠. 그럼 외형상 80%이지만은 내신은 다 최상위권에 몰려 있겠죠. 그런 실제 편차는 어디서 날까요? 비교과 20에서 나겠죠. 근데 애들이 다 인기학과만 쓴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서 5명을 뽑을 때 성적이 화려한 애들이 20명이 오니까 6등부터는 다 떨어지는 거죠. 중위권부터 밑에 있는 과들은 자기네들이 볼 때에도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과만 조금 낮추니까 붙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고대 학교장 추천은요,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 보세요. 고대 학추를 쓰게 되면은 서울대 쓸까요, 안 쓸까요? 쓰고 연대 같이 쓰겠죠. 추가 합격되면은 어디부터 먼저 등록할까요? 그러면 연대, 고대는 서울대랑 많이 빠져가겠죠. 그럼 연대하고 고대, 특히 고려대학교 학추는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1단계만 통과되면은 2단계에서 면접을 잘 못 봐도 거의 붙겠죠. 그래서 고대 학추는 과를 욕심내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머니 여기 비교과 뭐를 볼까? 이것도 정리해놨죠? 출결은 무단결석 3일 이내, 2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봉사활동은 10시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거 몇 시간이에요? 60시간이죠. 교대가 2개가 있죠. 어머님들 교육대학은요 수시건, 정시건, 전과목 다 보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성실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교육부 권장사항이 학년별 20시간인 거 아시죠? 그래서 60시간을 보는 겁니다. 혹시 교대를 목표로 한다면 봉사활동 60시간 채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합평가하는 대학 이런 고대하고 성균관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큰 의미가 없다 말씀드렸어요. 넘어갈게요. 학생부 다 설명 들었고, 그 다음 대충 큰 틀을 보여드렸고, 이제 수능이 나오는데요, 수능은 응시인원 변화 넘어가고, 요 표를 보세요. 어머님들 이게 지금 작년도 거거든요. 작년도인데 2013년 6월 평가 봤죠. 올해 고3 애들이. 화면을 보세요. 요 6월에서
요렇게 하면은 이게 이런 뜻입니다. 3학년 1등급은 어머님들 전국에서 1등급은 4%면 60만 명 중에 2만 4천 명이 1등급을 받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400명이라 치면은 400명의 1등급은 4, 46 영역별로 16명이 나와야 정상인데 고등학교마다 학력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이 고등학교는 작년 6월 평가월에 11%, 16%면은 여기가 보세요. 16%쯤 나오면은 16%면은 4일은 4, 4, 6, 24. 한 반에 16%면은 거의 64명이 나온 거죠. 학력이 굉장히 높은 고등학교죠. 그러면 수시 분위기 휩쓸리지 않고 수능 공부에 좀 더 전념할 수 있고 수능 성적이 좀 덜 떨어지겠죠. 실제 가게 되면. 그런 고등학교도 실제 수능 보세요. 9%대로 떨어졌죠. 어머님들 성적이 반토막 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머님들 수시에 수능 체제가 통과돼야 되는 거 아시죠? 6월달 성적을 가지고 수능 체제가 겨우 통과되는 애들은 확실히 떨어지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어머님들 수시 원서는 9월 10일 날 넘어서 원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9월달 평가원 성적표는 못 받아본 상태에서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6월달 평가원이 좀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근데 이 성적이 실제 수능까지 유지가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이 학교만 그럴까요? 다 그러는 거 아시죠? 재수생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보실 때 우리 애가 수능 성적이 끝까지 유지가 될까? 물론 유지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어머님들은 다 올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수능 최저의 문제가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좀 원서를 6개를 쓰실 때는요, 그래 올라갈 거 전제해서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2개도 안 됩니다. 6개니까. 그 다음 6월달 성적이 나온다는 전제로 한 3개에서 4개 쓰세요. 그리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어머님들 통계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 아시죠? 보통의 애들이. 어머님들 자녀 애 좀 얼굴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애가 이 통계에서 벗어날 만큼 공부 열심히 합니까? 어머님들 자녀를 집에서 얼굴을 보면은 마음이 든든합니까? 불안합니까? 서로 얼굴을 안 보는 게 낫죠. 그런 애들이 성적이 올리겠다고 하면은 불안하잖아요, 사실. 그럼 6개를 쓰실 때 올라간다는 전제로 하나 정도, 6월달 성적이 나온다는 전제로 한 3, 4개, 사실 그것도 불안한 거죠. 그러면 조금 떨어질 것도 감안해서 적어도 2개는 써야지 이게 조율이 맞겠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틀을 잡아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요, 어머님들 인문계학원, 자연계학원 수능 최저에서 특히 자연계 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머님들 우리 애가 자연계에서 수학 A, B 반영하는 대학인데 자연계는 수학 B를 보는데 수학 A로 돌려야 될 애들이 있는 거 아시죠? 수학 A로 돌렸을 경우에 우리 애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가 궁금하시잖아요. 또한 수능을 강의하다 보니까 수시 모집의 수능 최저에서 수학 A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대학들이죠, 여기 있는 대학들은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여기 있는 대학들은 수시건 정시건 A도 인정이라는 거죠. 근데 요 칸은 정시만 인정이고 A는 빈칸이죠. 무슨 뜻일까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수학 A를 인정하는 대학은 높은 대학일까요? 낮은 대학일까요? 낮은 대학은 수시에 수능 최저를 안 걸겠죠. 그러니까 빈칸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애가 기준 좀 잡으세요. 6월달 평가원 성적에서 특히 자연계 학생이 수학 B가 4등급인데 4등급은 100분위 60부터 76까지죠. 77부터 3등급이니까 100분위가 70점대로 4등급이라면은 B를 안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애가 4등급 나오면서도 밑바닥 4등급이다. 그러면은 실제 가면 떨어질 수 있죠. 5등급대가 나오면은 정시로 가도 수학 A, B 다 인정하는 대학 원서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님들 수학 B가 4등급인 애가 국어, 영어 과탐은 2등급이겠습니까? 그런 애 없는 거 아시죠? 보통 비슷하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국어, 영어 과탐은 2등급인데 수학은 4등급이다. 그럼 끝까지 안고 가야 되죠. 정시로 갈 땐 국어, 영어 과탐 다 안고 들어가니까 주변 과목의 영역의 성적이 비슷하면은 4등급대에서 100분위 60점대는 A로 돌려야 되는데 나머지가 잘 나오고 수학만 안 나오면은 요거는 B를 가져가도 괜찮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 좀 잡으시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요거 보세요.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 어머니들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몇 과목 시험 보죠?
두 과목을 시험 보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어머니 저를 보세요.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당연히 남자죠. 이런 것처럼 대학 입시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은 탐구 영역은 두 과목의 평균 등급인 거 아시죠? 그럼 보세요. 한 학생이 2등급,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럼 탐구 영역은 몇 등급으로 인정되죠? 2.5등급이잖아요. 두 과목의 평균 등급은 2등급이 통과 안 된 거죠. 그럼 대학은 3등급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은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본다 그러면 애한테 좋은 거죠. 그런 대학 찾아내야 되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는 대학들은 수시건 정시건 한 과목 보고, 여기 있는 대학들은 수시에서도 한 과목 보고 정시는 두 과목 본다는 거죠. 빈칸이니까. 그럼 어머님들, 우리 애가 가고 싶은 대학서부터 가야 될 대학을 찾아보세요. 한 과목만 본다 그러면은 탐구의 공부량이 좀 줄여도 괜찮은 거죠. 한 과목만 잘하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대학들 잘 유심히 보시고 옆에다가 이화여대 적어 놓으세요. 이화여대. 여기 이화여대가 없는데요. 여기 이화여대 없죠? 여기다가 이화여대 적으세요. 어머님들 여쭤볼게요. 이화여대는 탐구 영역이 2등급, 3등급이면 원래 다른 대학은 몇 등급이죠? 2.5등급이니까 3등급이죠. 왜냐하면은 2.5등급은 2등급이 통과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화여대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예요. 그럼 0.5는 없는 거로 쳐주겠다는 거죠. 그럼 2.5등급은 3등급이 아니라 몇 등급일까요? 2등급이죠. 다시 이화여대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되죠, 그럼? 인문계는 3개 2등급, 자연계는 2개 2등급이에요. 인문계는 3개 2등급, 자연계는 2개 2등급인데 인문계 3개 2등급이 국수 0, 2, 3, 1, 그 다음 사탐 2, 3. 자, 국수 0, 2, 3, 1, 사탐 두 과목이 2, 3. 서강대 쓰면은 얘는 통과가 안 된 건데 이화여대 쓰면 통과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국어 2 하나, 수학 3 안 되고 영어 1 통과됐고 탐구 두 과목은 2, 3인데 앞에 이 하나가 통과된 거니까 된 거잖아요. 2.5니까 2, 3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성균관대, 중앙대도 기억하세요. 여기서 체크하세요. 제가 지금 이화여대 말씀하면서 서강대가 3개 2등급 그랬죠? 성균관대, 중앙대는 3개 영역 등급함 6인 거 아시죠? 인문계가 3개 영역 등급함 6일 때 탐구는 한 과목만 봐요. 성균관대, 중앙대도. 그럼 제가 지금 한 과목 보는 대학과 비슷한 게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죠. 이대도 사실 한 과목처럼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럼 어머님들, 우리 얘가 연대고대는 아니지만은 성균관대, 중앙대, 이대 정도면 감사하다 하는 애들은 탐구 한 과목 일단 잘 나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연계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탐구 제2외국어로 대체 가능한 인문계 대학들 요거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요, 정시를 제가 수시에서 왜 써놨냐면은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자연계 학생이 선생님 저 국어 포기하면 안 돼요. 인문계 학생이 선생님 저 수학 포기하면 안 돼요. 수능. 그럼 포기하는 그 순간 너가 정시를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세요. 자, 인문계는 수능이 반영 영역이 4개잖아요. 좋은 대학은 다 4개 다 반영하죠? 근데 3개를 반영하는 요 대학은 그냥 객관적으로 인문계에선 수학을 빼주는 대학이죠. 자연계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겠죠. 그런 대학들이 3개 대학 인문계, 자연계 3개 대학, 여기 있는 대학도 나는 감사하다 그러면은 수능 학습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